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향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1월 25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동아일보가 아닌 세계일보의 정윤회 씨 관련 기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요새 그 세계일보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예, 정윤회 씨의 공직자 인사 개입 의혹을 감찰하던 청와대 실무자가 사실상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A경정. 지난해 4월부터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A경정. 이 사람이 결국에는 원대에 복귀를 했단 말이죠. 예. 인사철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감찰을 지시했던 비서관도 그 뒤로부터 2달 지나서 사표를 내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이 비서관은 아무래도 민정수석실 비서관일 테고요. 네, 뭐 이름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비서관입니다. 예, 예,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이 조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 중 한 명인데요. 주요 공직자 감찰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조응천 비서관은 A경정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다음 감찰 착수를 지시했고 진행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A경정이 경찰청으로 원대 복귀하면서 감찰은 사실상 중단됐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A경정의 복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홍천 비서관은 정윤회 씨 등의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A경정의 전보 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윗선에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조홍천 비서관은 A경정이 원대 복귀한 뒤 약 2달 뒤인 4월 중순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 있네요. 본인이 인생의 다른 길을 걷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예. 예. 사표를 제출할 때는 누구나 다 본인의 인생의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데 다른 길이지 뭐 같은 길이겠습니까? 예.
세계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조응천 비서관을 잘 아는 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해서 사실상 현 정부 개국공신이나 다름없는 조응천 비서관이 개인 신상을 이유로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직을 버리고 중도 사퇴했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일보가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을 접촉하려고 했는데 접촉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이면에 보면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핵심 두 사람 입단 하차해서 해설 기사가 나왔는데요. 원칙론을 고수하다가 상층부와 잦은 마찰을 빚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말이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사실상 정윤회 씨 감찰에 따른 후폭풍을 맞은 셈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A경정이 복귀하기 직전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감찰 내용의 외부 유출을 둘러싸고 투서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대목도 주목됩니다. 투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명된 A경정의 원대 복귀 조치가 진행됐고 조응천 전 비서관의 반대에도 결국 인사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공교롭게도 조응천 전 비서관의 사퇴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초 세계일보가 청와대 행정관 비리 면책 특권 의혹 보도를 냈는데,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면책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와대 행정관이란 이유만으로 말이죠. 이런 문건이 왜 유출됐는지 이 색출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렇게 책임을 추궁당했고, 그래서 조응천 비서관이 사표를 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 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 이 사람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 뒤를 털다가 이렇게 이분들 차례로 역풍을 맞은 그런 셈이 됐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이걸 좀 받아 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야당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정윤회의 정자만 나와도 청와대까지 벌벌 떠는 걸 보면서 국민의 의혹은 깊어만 간다. 정윤회 씨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와대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하며 의혹의 전모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현재 그 권력 구도를 보면 하나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왜 정윤회 씨가 공직자도 아닌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감찰을 했느냐, 이 이유인지 아니면 뭐가 있는데 이게 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이 두 사람을 잘랐는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회 씨의 그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앞으로 정윤회 씨가 뭔 잘못을 하면은 누가 이거를 책임 추궁할까요? 누군가 정윤회 씨 건들지 말라,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 주체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국일보 신면에 가면은 홍문종 의원 이름이 나옵니다. 사회면에 나왔는데요. 경민학원 이사장이지요. 또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전 이사장으로서 아프리카 외국인 노동자 노예 착취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또 얼마 전에는 또 총선 때 경민대 교직원으로 이제 채용되기로 한 사람을 선거 캠프에서 일하게 했다는 그런 의혹도 사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홍문종 의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홍문종 의원 지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데 홍문종 의원의 전 비서관이 한 해 학비 1,000만 원이 넘는 국제학교를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한국일보는요, 이 홍문종 의원의 전 비서관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홍문종 씨가 바지 설립자를 내세워서 고액의 국제학교를 불법 운영했거나 이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 어떻게든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은 홍문종 의원의 전 비서관인 A씨 2011년 7월에 경민국제 크리스천 인스튜트 학원을 인가받아서
경민학원 소유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빌딩 4층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학원은 경민국제기독학교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비인가 대안학교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는 월 55만 5천 원에서 74만 5천 원. 이거 영어 과목만 이렇거든요. 예. 이렇게 돈을 받는 학원으로 신고하고서 실제로는 학비가 연간 1,000만 원이 넘고 미국 학교 학제처럼 1학년에서 12학년 과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로 둔갑했다는 겁니다.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으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과 학원법 등을 위반한 것인데요. 도교육청의 최근 단속에서 적발이 된 겁니다. 이 학원의 설립자, 이 A씨는 앞서 소개한 대로 홍문종 의원의 전 비서관입니다. 이 사람 경민대 직원이었는데요. 2012년 총선 때 홍문종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일한 다음 국회 7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올해 초에 경민대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예. 국회의원 비서관이던 당시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학원을 운영한 셈인데요. 자, 지난 총선에서 홍문종 의원 캠프에 있었던 B씨, A씨가 아닌 B씨는요, 홍문종 의원이 시킨 학교일 처리하느라 A씨는 항상 바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경민국제기독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홍문종 의원이 최소한 A씨의 그 불법 학교 운영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설립 배경과 자금 출처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니까 A씨는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예. 홍문종 의원도 해외 출장 중이라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민학원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지만은 A씨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따져서 어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예. 사실 그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도 홍문종 의원의 측근들 아닙니까? 예. 홍문종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냥 이름만 이사장이었다. 실질적인 그런 운영은 그 사람들이 다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그때 노예 착취 의혹을 이렇게 자아냈던 그 피해자들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든 합의, 모든 거래는 홍문종 의원과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측근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불법 학교를 운영했는지 이 부분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 압구정동 한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들. 얼마 전에 뭐 장례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경비 노동자분이요. 자, 그런데 이 나머지 경비 노동자 전원이 해고 예고 통보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원 해고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고 예고 통보는 경비업체 재계약 때마다 진행하는 통상 절차지만은 경비 노동자들은 분신 사건 이후 진행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로 대규모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압구정동 이 아파트의 경비업체 선정을 수탁하는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가 지난 20일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 전원에게 해고 예고 통보장을 보냈다면서 이 관리회사와 경비 노동자들이 속한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다음 달 30일자로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로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이 통보장에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역공을 취한 거 아니냐. 예. 노조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입주자 회의 쪽에서는 통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리 목숨이군요. 예. 아직 업체 교체를 결정하는 회의는 열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예. 실제로 이제 해고로 이어지는지는 한번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프레시안 기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그분이 그 경비 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의 그 분신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그 어떤 명예, 가치 이런 것들이 훼손됐다면서 그 업체 변경이 결정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아, 참, 너무 비정하네요, 사람들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예. 참. 자, 오늘도 역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그런 보수 언론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형원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는 기자수첩에서 다운표를 달긴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렇게 살기 좋다면서 종북 왜 북에 가서 살지 않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잠시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될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겨냥한 말입니다. 조선일보 사이트에 수백 건씩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 가운데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댓글 중계 신문으로 이제 성격을 바꾼 지 꽤 됐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또 댓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선 씨가 이제 평양 여행 중에 현지에서 딸을 낳은 것, 이 점도 거론하면서 북한의 그 출산과 보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이렇게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더 기가 막힙니다. 동아일보 12면을 가보면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당원 교육 자료 내용 가운데서 이 부분이 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의 증거다라고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통신, 철도, 수도, 전력, 가스, 공항, 석유, 은행, 철강 이거 국유화해야 한다라고 통합진보당에서 강령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봐서 종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민영화 반대하면 종북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신, 철도, 수도, 전력, 가스, 공항, 석유, 은행, 철강 이런 거를 왜 국유화했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다 공공 부문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여 이것이 영리업자들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가격 폭등 또 온갖 형태의 서비스 저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 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유화하자라는 주장 물론 일부 비효율이 우려되긴 하겠지만은 이런 주장 속에는 이게 국민의 안전과 편의 이걸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복지국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그 공공성의 다름 아닌데 이런 정강정책이 종북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한심합니다. 예. 서울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얼마 전에 한겨레는요 상당히 좀 식견이 진보에 가까운 분이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들어갔네 이렇게 해서 의문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예. 과거에 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네요. 북핵은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다. 2005년에 썼던 그런 글이기도 한데요. 차이를 넘어서라는 책인데 북한의 핵무기 소유와 관련해서 열강에 애워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서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 이렇게 썼던 거죠. 예. 논란이 되니까 10년 전에 서투른 표현을 나타냈다. 죄송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라는 신념은 확고하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 만약에 이걸 황선 씨가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일보 일면감이겠죠. 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인사검증 제대로 못했다라는 또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번에 또 교육문화수석 송광용 그 양반도 인사검증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샀던 청와대 아닙니까? 예. 예. 어째 이 내용이 조선일보에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신문 사면을 가보면은 하여간 초록이 동색이다, 유유상종이다,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군 재직 시절에 3차례에 걸쳐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은
박인용 후보자는 배우자 외동딸과 함께 또는 따로 1988년부터 4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서 주소를 바꿨고 이 가운데 최소 3차례는 위장 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국방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던 1988년 9월 배우자는 혼자 서울 은평구 수색동 국방대학원 아파트에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3개월 뒤에 국방대학원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측은 배우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순번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상계동으로 주민등록 소재지를 옮겼다면서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1989년 2월에 여수함 함장을 맡은 박인용 후보자의 일가족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인용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해군본부가 관리하는 충무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예, 이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가라고 의문을 갖게 할 그런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부 사이가 나빴다기보다는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정말 참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위장 전입은 필수 덕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게 결격 사유가 되는 그런 또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일종의 좀 장관 되려면, 공직자 되려면 이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획기사인데요. 농수산물 개방 20년, 우리 식탁 어떻게 바뀌었나, 오늘 4번째 기획입니다. 마지막 회인데요. 농축산물 관세 인하 효과를 노리고 FTA 체결했던 거 아닙니까? 싼 포도, 싼 체리,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된다. 이런 장밋빛 환상을 잔뜩 심어주면서 FTA를 체결했는데, 어째 보면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진단입니다. 칠레 수출업체 FTA 후에 한국에 더 비싼 가격으로 포도를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관세 떼고 관세 없애고 한국에 수출하는데 어째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습니까? 유통업체가 내려간 관세만큼 마진율을 높여서 결국에는 FTA 효과, 적어도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감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만 봉이 됐다는 얘기죠. 예. 이런 FTA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FTA입니까? 국민, 소비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유통업자를 위한 겁니까? 자, 이렇게 농축산물 관세 인하 효과 장밋빛 공약으로 덧칠된 FTA, 이 FTA로 인해서 국내 과채 축산 농가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향신문 이면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구조개혁 방향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비정규직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대책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 아니라 정규직도 해고 쉽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야, 그럼 너희들하고 똑같잖니. 이런 식의 대책을 세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정규직이 좋은 게 해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처럼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그럼 똑같잖아. 평등하잖아. 지금 이 정부의 기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노동계가 반발을 하니까 결국 꼬리를 내렸다고 하는 말이죠. 참, 가양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을 떨다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검찰발 사정정국에 정면으로 맞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 수를 보니까 여당 의원 5, 야당 의원 34. 어째 야당 의원들이 7배나 더 많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식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소식을 고른 이유는 경향신문 8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34대 5 이런 편파 수사가 어딨나? 이런 기사 안에 사진이 하나 실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소 섬유로 만든 기타를
웃으면서 연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경향신문 편집자가 왜 이렇게 편집했는지 상당히 좀 그 의도가 흥미롭습니다. 예. 답입니까? 34대 5 이런 편파 수사가 어디 있나? 라고 야당이 발끈하니까? 예. 나는 기타 치고 있다. 즐겁다. 난 이런 상황이 즐겁다. 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향신문 팔미한 편집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 14면 가보니까 얼마 전에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 검찰총장 있었죠. 조선일보가 실명을 깠습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자,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동업관계에 있는 한 기업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그런 내용 오늘 14면에 실었습니다. 예. 이 기업인은 신승남 전 총장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는데요. 신승남 총장 재임 시절에는 검찰 수사관으로 함께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이 지분 절반씩 나눈 골프 연습장에 금고를 열고 인장 도장을 가져갔다. 인감 도장을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거짓 주장일 뿐이고 그가 오히려 골프장 주인 행세를 했다. 라면서 발끈했습니다. 골프 연습장 뺏으려고 용역까지 동원했다라는 것이 그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고소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글쎄요. 검찰총장 그만두고 변호사도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골프장 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성추행당한 피해자는 골프장 여직원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밤에 숙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추행을 했다는 그런 의혹 아닙니까? 그래서 골프장 이용자라면은 그냥 필드에서나 만날 텐데 어떻게 숙소까지 갈 수 있나 봤더니 회장이었던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말년에 돈을 버실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 진보는 틀렸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 애를 쓰는 기사가 1면과 4면에 있습니다. 무상급식,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울산시가 이제는 과거엔 비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박수를 받고 있다.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네요. 라는 울산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이 저정난을 극복한 현장을 가봤다고 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도 높고요. 기업 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차별적 급식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도리어 박수를 받는다. 조선일보가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웅변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사면 가보면은 울진이 오지라고 원전을 유치한 도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여주겠다. 원전 대타협을 이룬 울진에 가보니까 경제 살리기에 손을 들어준 주민들, 이번 합의로 먹고 살 기반이 마련됐다.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온갖 형태의 그 지원이 이제 뒷받침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원전 만들어가지고 별일 없으면야 좋은 일이겠지만, 사고 나면 그날로 끝장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원전을 여러 곳에 지어서 주민들 반발 이런 거 살 게 아니라, 울진에 몰아주면 되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방패장도 몰고, 원전 도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글쎄, 원전으로 인한 모든 혜택을 다 울진이 한번 좀 독점을 해보면은, 울진이 울산만큼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굳이 여러 곳에 지으면서 주민 투표도 하고 그런 일 없이. 근데 울진 옆에 삼척이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18면 인천 경기판에 실린 기사인데, 아시아 경기 대회 때 체조 대회를 연 남동 경기장. 이 남동 경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고민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만든 경기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활용할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수익성 높은 콘서트 대관조차 없다 하니 이 참 시공업체는
인천시에다가 추가 비용을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예. 뭐 이런 거 예측을 못했나요? 인천 지역 협의회 총회를 여기서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대관도 잘 안 된다는데.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최했던 부평구청 대회의 실은 무료입니다. 예. 무료로 대관하면 뭐 당연히 여기로 가겠죠. 예. 자, 한겨레 11면 수도권판인데요. 투자 유치한다면서 지은 우면동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이게 누구 작품이냐?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입니다. 43억 들인 호화 편의 시설 이용률은 0%다라는 겁니다. 그린벨트를 풀고 이렇게 지정한 우면동 외국인 임대 아파트인데 그런 수선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운영비 800만 원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완공된 뒤 2년 동안 한 명도 이용을 안 했다니 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이런 시설을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이 수요 예측이나 해놓고 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장밋빛 청사진은 잔뜩 제시해놓고 실상 다 지어놓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입씻는 이런 기조. 새누리당 정권의 아주 특허입니다. 특허. 남들이 못하는 특허예요. 울진도 이렇게 장밋빛 환상에 너무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성 부채가 많아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초긴축 재정을 운영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에는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연대해서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6개 대부 업체에 남아있는 50억 원의 부실 채권을 싸게 사들여서 이걸 태워 없애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민의 빚을 탕감한다는 거죠. 그 기금은 어떻게 하느냐. 종교단체에서 모금을 통해서 또 법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서민들의 이런 여러 악성부채 싸게 사들여서 태워 없앤다는 겁니다. 예. 채권을 말이죠. 예. 이런 건 또 돈이 아깝겠죠. 예. 오늘 그 밖에도 세계일보 10면에 나와 있는 표준 수화사전 업데이트 개정 2년째 못하고 있다. 이 기사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조어, 전문용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수화로.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뭐 이런 표현은 수화에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헐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른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된장남 이런 것도 도대체 어떻게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말들인데 활용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일보 10면에 실렸습니다. 참 좋은 기사입니다. 이 기사. 예. 예. 요즘 그 세계일보가 나름 좀 투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연합뉴스 요약신문으로 저에게 그렇게 보였는데 요즘 아주 좋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신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유계홍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국정조사를 노골적으로 회방 놓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며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고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돼야지라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면서 강경론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뻔뻔함은 늘 기대 이상입니다. 사자방 비리에 100조 원을 탕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사자방 비리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정권의 잘못과 분명히 절연할 수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날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 지금 야당이 연일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당은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수용하면 내년 1년 내내 또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4대강 또 자원외교 등은 이미 상임위 활동이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힐 만큼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시기 국무총리로 내정된 인물. 진짜 친 이명박. 원조 친 이명박. 그러나 이상득 의원과 갈등을 빚은 정두원 의원. 그의 입장은 어떨까? 최근에 보면 야당이 4대강과 자원외교 이 이명박 정부를 관역으로 삼는 어떤 국정조사 요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아무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뭐 국정조사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의원이 블로그에 한 전직 대사 자원외교 비판글 실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한 2012년 1월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사기극이다 뭐 이런 유지의 글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 대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죠. 뭐 사기극이라는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간 그 자원외교라는 게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물건을 사러 가면서 나 그거 사러 간다라고 공표를 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값을 올리겠어요. 더군다나 뭐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간다. 그리고 우리가 성과를 꼭 내야 된다. 그러고 빵빠레 올리면서 가면은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장사예요. 근데 그런 격이라는 거죠. 자원외교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개념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MB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허풍입니다. 허풍. 여러분 이거 다